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A와 B는 친구였는데요. 이제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어려웠어요.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공부도 완전히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A씨는 결국에 취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집안도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학자금 지원도 아주 충분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B씨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취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두 사람은 다르게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A씨는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돈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사이버 대학 등에서 강의도 듣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실제로 계속해서 적금도 넣으면서도 투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절실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번 돈은 소비를 최대한으로 절제하고 모두 투자에 올인을 했습니다. 사는 집은 저렴한 월세로 살고요. 각종 생활비도 줄였어요. 핸드폰도 알뜰폰만 썼고 식비도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헬스장까지는 끊기는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맨몸 운동 위주로도 운동을 했어요. 물론 돈이 생기고 나서는 헬스장도 끊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쉬는 날에는 도서관으로 가서 수많은 책을 읽고 평소에도 투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D씨는 돈이 없었는데 취업해서 번 돈으로 술을 먹거나 그냥 소비를 해버렸어요. 주변과 비교하면서 차량 담보대출로 차도 한 대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차량 할부금이나 보험료로도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걸로 각종 여행도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또 차를 활용해서 여행을 다니기가 쉬워졌겠죠. B씨는 이걸 젊을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소비를 했는데 문제는 회사도 1년 이상 다니지를 못해서 경력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직을 계속해서 그만두고 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소득 수준의 일자리만 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내내 명확한 비전이나 어떤 방향성 없이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주변과 그냥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들 이 정도는 쓰고 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A씨는 기술 직종이어서 초반에는 근무하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B씨와 다르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숙련도도 높이고 커리어도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경력도 쌓고 여러 가지 취업 준비나 이런 것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점차 중견기업 등으로 일자리도 옮겼고요.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돈을 벌면서 지출도 줄이고 꼬박꼬박 돈을 모으면서 필요한 저축 및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A씨와 B씨가 30세가 되었어요. 이 30세가 되어 보니까 A씨와 B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여전히 카드로 생활하고 있었고요. 계좌에는 늘 50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냥 카드 대금 결제하면은 돈이 다 빠져나갔었으니까. 그리고 이 돈마저도 보통은 부족할 때가 많아서 급전이 필요하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상황이 10년 넘게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B씨는 가난하게 만든 게 사실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나라가 썩었다는 생각, 그리고 집값이 폭락해서 나라가 망하기만을 기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B씨는 아주 큰 빚은 아니지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의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 대금 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돈이 들어와도 항상 카드 대금 등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근로에 대한 의욕도 잘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봐야 빚 갚는 데만 사용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의욕이 생기질 않겠죠. 돈을 먼저 카드나 대출로 쓰고 월급으로 갚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도 계속해서 사라져만 갔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만만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A씨는 열심히 살아서 현재 3억이 넘는 돈을 주고 있었고요. 삶에 대한 불만도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A씨도 과거에는 삶에 대해서 힘들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30세 기준으로 돈을 모은 사람은 자신뿐이었어요. 친구들이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주변에서 월급을 다 모으지 않고 탕진을 하고 있을 때 A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대가를 손에 쥐어보니까 점차 삶이 살만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돈을 쓰는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또 행복하기도 했고 삶에 대한 무력감보다 열심히 살아서 성과를 일구고 자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에 훨씬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산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사례를 각색해 봤는데 주변에서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꽤 보이는 케이스예요. 제 주변에는 자수성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 돈을 왜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에 대한 희망이에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처럼 경험을 겪고 또 생각이 변화하는 것이 꽤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향후 인생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돈을 모으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노력을 한 것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삶이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든다. 돈을 모으면서 느껴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번 돈을 바로 써버리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은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인간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일을 하는 걸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분들 중에 제가 경험하는 게 배달로 돈을 버시다가 놀고 여행도 다니시다가 다시 배달을 하고 일용직식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삶의 습관이 들어버린 그런 상황들이죠. 제가 주변에서 간혹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인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어 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한국이 무슨 그러면은 완전히 평등한 세상이냐, 당연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월 200만 원을 벌었어도 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사실 적절한 소득의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경제 개념, 그리고 절제하는 습관, 이런 게 중요한데, 부자들의 경우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훨씬 대체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굴리면서 호의호식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집에서 자산을 물려받아도 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공부도 계속하고요. 그리고 돈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미래를 보면서 모은 돈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흙수저나 이런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이런 식으로 되거나 카드 대금만 맞게 이제 급급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일을 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대부분의 청년들을 기준으로 하면 20대 때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제 10년 후의 모습은 청년들마다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A씨와 B씨의 사례로는 20대 초반부터 일한 걸로 기준으로 잡고 30세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들 기준으로 한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르게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제가 느낀 거는 본인의 삶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뭘 소비하고 뭘 사고 무슨 여행을 다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소비를 하긴 하고 필요하면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성실히 참으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본인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만 보면서 계속 비교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계속 흔들리니까.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야기 자체는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하고 싶은 거에는 돈을 모으는 일이나 성장이나 자아실현,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자주 발견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은 다 비슷하고 놀고 싶고 눕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런 돈을 모으는 일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노는 것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을 보면은 이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자아실현과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노는 것에 가깝죠. 이 욕망을 억누르고 내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를 억누르고 열심히 산 20대의 경우에는 그 보상과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운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게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제가 주변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산 사람 중에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신 분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사회에서도 이런 친구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더 놀거나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20대 때 노력을 하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 구조를 돈을 모으는 쪽에 부여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까 A씨와 B씨 같은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20대 초반부터 성실히 돈을 모은 친구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렇게
그렇게 살지 않은 친구들은 뭐 부러워하거나 시샘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돈 벌고 변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대부분 경제 개념이나 돈을 모으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약간의 상황 변화만 있어도 굉장히 인생이 취약해집니다. 돈이 없고 경제적 에어백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이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라는 개념으로 살다 보니까 20대에 돈을 모으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하고 싶은 일의 범주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